경찰 고위직인 경무관, 총경, 승진 내정자가 발표됐습니다. 명단을 살펴보았더니 이른바 친윤석열 경찰들이 대거 포함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사람,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 때 수사를 방해한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 이 사람 원래 영등포 경찰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경무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다 기억하시죠?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사건. 네, 잘 수사하던 백혜룡 경정에게 이런저런 압박을 넣어서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이상하잖아요. 이 정권은 마약 수사에 거의 명운을 걸었다시피 한 정권인데 어떻게 역대 두 번째로 큰 마약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무마하라고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압박했던 주체가 바로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은 지나간 이슈가 됐지만 지나갈 이슈가 아니죠. 다음 주에 이제 제대로 터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동훈과 유관합니다. 한동훈 답변할 게 많을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사건이 한동훈과 좀 무관해 보이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한동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이가 말이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검수원복입니다.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많이 가져왔죠. 그래서 경찰에게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사실상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두 가지 범죄 빼고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동훈은 이런 검수완박은 아닌데 하여튼 검수완박된 이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검수원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마약이 가장 그래도 임팩트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검수완박 시스템에 따르면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가지고 마약 수사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마약 수사를 통해서 대단한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해서 검수완박 하는 게 아니었다. 이런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검찰이 빼앗긴 모든 수사권을 다 원상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검찰 수사권이 축소돼서 마약 수사를 못하게 되니까 깡패 수사도 못한다.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수구 언론들이. 법무부는 한국이 마약 천국이 됐다. 검수완박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해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습니다. 검찰 특수팀에게 마약 사건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사실 마약 유통뿐만 아니라 직접 마약 투약자까지도 수사할 권한을 검찰 특수팀에게 안겨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러면서 검찰은 경찰과 수사 공조 따위는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용산과 모종의 합의를 이루었는데 주요 마약 루트를 탈탈탈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마약 수사 인력만 있었지 압사 위기를 막을 만한 치안 인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150명이 넘는 인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치안 인력까지 빼가지고 투여한 마약 수사 인력. 마약 수사에 굉장한 애착을 드러냈습니다마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인천세관에서 엄청난 양의 마약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세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 여객 정보 시스템, 이른바 아피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마약 적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마약을 반입하려던 사람들 이름이 다 올라갔습니다. 이 사실은 이게 철저하게 꽂혔다면은 이 사람들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도 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프리패스를 할 수 있었는데 당시 세관에 신입 여직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명단을 다 입력했다고 합니다. 딱 걸렸지. 이 일로 인해서 말레이시아에 마약이 밀반입됐고 우리나라로 유통될 뻔했습니다. 잡아냈지요. 영등포 경찰서 백혜룡 수사팀장이 말입니다. 그때가 2023년 1월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2명이 다량의 필로폰을 몸에 테이프로 붙이고 인천국제공항을 무사 통과하면서 이제 비롯된 것인데 경찰은 이들로부터 입국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해 9월에 인천공항 세관을 압수수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도 잡아냈고 또한 인천공항이 세관이 봐줬다는 것도 드러냈습니다. 와, 근데 말이죠. 이 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마약이 74kg 정도인데 한 사람 몸무게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주 소량도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74kg이었으니 이게 보니까 2,200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 필로폰 단일 적발 압수량 기준 사례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였습니다. 자, 이런 거대한 규모의 마약이 세관을 뚫고 아무렇지도 않게 반입됐다는 것. 이거는 수사팀에게는 그 자체로 또 충격이었죠. 아, 우리가 이 자들을 잡았다. 이걸 넘어서서 우와, 이런 엄청난 마약이 들어오다니 이게 실화냐? 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혜종 수사팀이 수사를 확대해서 이거 세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이 돼서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매우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외압이 들이닥친 겁니다. 보름 뒤에 이제 경찰이 백혜종 수사팀이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세관 관련 부분을 빼라는 외부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백혜종 경정이 외압 경로로 지목한 인물은 2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번에 경무관이 된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 그 뒤로 이제 대통령실 행정관이 됐잖아요. 뭘 잘해서 이렇게 대통령실도 갔을까?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입니다. 조병노 경무관. 이 사람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백혜종 경정한테 세관 얘기가 안 나오게 하라. 이런 취지의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수사와 무관한 고위 간부가 수사팀장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죠. 자, 그 조병노는 어떻게 됐느냐? 수원 남부경찰서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이렇게 해서 김찬수는 대통령실로 영전을 했고 그리고 조병노는 수원 남부경찰서장으로 영전했고 이게 열심히 마약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세관 이름은 빼라 이렇게 압박을 넣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잘 나가고 백혜종 경정은 어떻게 됐느냐? 백혜종 경정이 간 곳은 바로 화곡 파출소였습니다. 화곡지구대. 네, 그 이후로 벌어졌던 일들은 기가 막힙니다. 마약 주범인 마이클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보호하고 있고 여기에는 말레이시아 치안 영사가 공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중앙지검, 인천지검의 마약 수사 검사들 지금 백혜종만 이렇게 찬밥을 먹고 이 인간들은 또 승진하고 영전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열린공감TV가 대통령실 마약 수사 외압 관련한 보도를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실 누가 압박을 가했을까? 예, 영등포 경찰서장이던 김찬수가 이 백혜종 경정에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라면서 세관 마약 관련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단 말이죠. 물론 김찬수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지만은 서장이 팀장한테 그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 굉장한 압박으로 느껴지겠죠? 그렇다면은 김찬수는 나중에 용산으로 영전을 했는데 누구 지시를 받고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누가 압력을 가했을까요? 이 수사 못하게. 대략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자, 그 사람의 동생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동생을 주목해야 합니다. 백혜종 경정으로 하여금 인천 세관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이렇게 압박을 넣은 대통령실의 핵심이 누구인지 여러분 다 짐작하시잖아요. 그 사람 맞고요. 그 사람의 동생을 또 주목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동훈 얘기로 돌아옵니다. 법무부 장관이던 그래서 마약 수사로 검수 원복을 추진하려던 한동훈 답변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동훈은 대통령실이 마약 수사 못하게 외압 가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슨 사정 때문에 외압을 가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을 행사했을 사람과 그 대통령실의 핵심과 담판을 벌였을 것이다. 담판을 벌였을 것이다. 아니, 한동훈은 말이죠. 왜 담판을 합니까? 그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 마약 수사를 못하게 했는지 그 내막을 다 알면서 왜 즉각 수사 처벌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담판을 벌였습니까? 담판을 벌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대통령실 핵심, 이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를 방해했던 그 대통령실 핵심, 그 사람이 지금 한동훈을 매우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말도 못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동안 아니 지금도 자기의 우군인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을 매우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의문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약 잡겠다면서 이태원 참사를 방치한 윤석열 정권이 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마약 사범 잡는 수사를 방해했을까요? 혹시 기존 마약 시장을 일망타진하고 싹 다 몰아내고 새로운 마약 시장에 큰 손이 되려고? 의문입니다. 의문을 표하는 거예요. 의문을 표할 수도 있는 거지. 예?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열린공감TV가 보따리를 풉니다. 그동안 정말 취재 많이 했어요. 요거는 진짜 글쎄요. 이거 저 아마 사건의 핵심 관계자는 아마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들을 비호했던 그런 세력들도 아주 경을 칠 일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못 봤던 해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헬게이트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닥엔 우연이란 게 없어요.